안녕하세요. 제1절 당좌 자산에 대한 기출분계 연습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출분계 연습에서 나온 문제들은 실기편 문제 4번, 문제 5번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우리 제1절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론에서 또 물론 이론 문제도 나오지만 여기 나온 것들은 실기편이니까 실기편에서 이렇게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안지 보면 거래처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거래처 적혀 있는 건 채권 채무, 즉 남한테 줄 돈 받을 돈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항목 중에서는 똑같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검색하더라도 그게 어떤 항목은 판매 관리비고 어떤 항목은 영업의 비용, 막 분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처리에 맞는 계정 과목을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 입력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건 판관비, 어떤 건 영업의 비용 이렇게 괄호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이렇게 괄호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결국은 실기편에서 쓰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표시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4장 실기편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거 결국은 실기편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우리 배웠던 내용을 실기편으로 연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연습하실 때는 배포해드린 자료 중에서 연습상사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 사용해서 입력하시면 여기 필요한 거래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됐죠? 충분히 편하신 대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분계 연습 1번 6월 1일 대원상해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상품 대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 차변 대변을 편의상 이 옆에 대각선으로 표시할게요. 자, 매출, 상품 매출 150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자, 2번 6월 2일 매출처 홍제 상사에 상품 1,000만 원 판매하고 대금 중 8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매출 1,000만 원. 자, 1,000만 원 팔았는데 대금 중 800만 원 보통 예금으로 받고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200만 원은 뭘로?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고요. 매출금으로 기록하고 나중에 홍제 상사에 받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처를 관리해야 되겠죠. 홍제 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3번. 6월 3일에 부산상해 상품 8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신한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키워드는 뭘까요? 자기압 수표 받았대요. 뭘로 처리하라? 현금으로 처리하라. 그게 키워드네요. 자, 차변에 현금 받았대요. 현금 800만 원. 그리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800만 원. 자, 이렇게 시간 되겠네요. 자, 6월 4일 거래처 여행박사에 가방 8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절반은 자기압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대변은 똑같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800만 원, 차변에 뭘까요?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뭘로? 현금으로.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그죠? 차변에 현금 4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다. 그죠? 6월 5일 거래처 상하제일문구에 문구류 1,2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기압수표는 뭘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500만 원은 차변에 현금, 나머지 7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단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상하제일문구를 입력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매출은 대변에 1,200만 원이고요. 자, 6월 6일 신한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20만 원을 현금과 교환하였다. 봅시다. 20만 원 자기압수표가 뭡니까? 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압수표 뭘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으로 뭘로? 현금 받았대. 차변에 현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기록하면 되겠죠. 물론 기록해도 정답, 아무것도 기록 안 해도 정답. 둘 다 정답 인정되었겠네요. 됐죠? 자, 7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붕괴가 없거나 또는 오른쪽 왼쪽 똑같은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특이했지만 그런 문제도 가끔 출제되었다. 6월 7일 타 지방은행 발행의 자기압수표 10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건 한번 써볼까요? 6월 7일 자기압수표 현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래. 이걸 대변으로 보내고요. 현금 10만 원 그리고 뭘 받았다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 근데 10만 원 중에서 1,000원 차감된 얼마요? 1,000원 차감된 9,000원 받았겠죠. 99,000원. 그리고 나머지 1,000원은 얼마? 수수료 비용이라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고, 자 여기서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굳이 분류를 한다면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매 관리비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1,000원 인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정답이고, 자 오른쪽 왼쪽 모두 다 현금이니까 이걸 이렇게 입력해도 정답이겠지만 이렇게 입력해도 정답이겠대요. 수수료 비용 1,000원 그리고 대변에 그냥 현금 1,000원 이렇게만 입력해도 정답이겠대요. 자, 둘 다 정답 인정. 됐죠? 자, 8번 넘어갈까요? 6월 8일 찬결 조명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150만 원은 타인 발행 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붕괴 자체는 유사한데 여기서는 다른 키워드가 뭡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래요. 아까 자기압 수표였는데. 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받았다. 뭘로 처리한다? 기억나십니까? 현금으로 처리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대변에 자, 여기 있어 볼까요?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뭘로?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현금으로 150만 원 현금 150만 원 나머지 35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찬결 조명으로 받아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35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정답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키워드는 뭐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어떻게 처리한지. 그게 키워드였다. 자, 평창 왕구에 문구류 500만 원을 판매하고 500만 원은 자, 3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받았다. 자, 동점 이런 거 등장하면 수험생들 엄청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같을 동자입니다. 같을 동 같은 회사가 발행한 어디
평창왕고 저기서 발행한, 그러니까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인데 뭐 똑같지 뭐.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이 차변에 현금 3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500만 원 기록하면 되는 거지 뭐. 됐죠? 동점이란 용어 나와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동점 발행 수표, 동점 발행 아무것도 아니다. 동점 그 앞에서 언급한 저거 거래처에서 발행한 그 말이다. 같은 회사 저기 평창왕고 저기서 6월 10일 상품 거래에서 상품 대금은 거래처 발행. 자, 거래처 발행하고 뭐하고 동점 발행하고 똑같은 말인 거지 뭐. 그죠?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100만 원과 방금 등장한 거 똑같은 상황이지 뭐. 동점 발행 당좌 수표랑 똑같은 말이지 뭐. 100만 원과 잔액은 자기압 수표는 뭘로 처리한다고? 무조건 현금. 됐죠? 그래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든 자기압 수표를 받든 뭐 150만 원 전체가 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회계 처리. 그러면 상품 매출 거래서 상품 대금은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100만 원과 잔액은 자기압 수표 50만 원으로 회수하였다. 이거 분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6월 10일. 자, 대변에 뭐 상품 매출 매출 150만 원이지. 그죠? 그리고 차변에 뭐 현금 저금 되는 거죠. 현금 1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합하면 뭐 150만 원. 그죠? 이렇게 적으면 완료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 DC백화점의 6월 말 현재 DC백화점의 9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320만 원이래요. 이걸 전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어떻습니까? 자, 외상 매출금 DC백화점에 대한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보내고요. 320만 원. 대신 차변에 뭐 보통예금이란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자, 11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40페이지 12번 보겠습니다. 6월 12일 거래처 영남상회로부터 외상 매출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100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영남상회란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보내고 대신 차변에 500만 원은 현금, 1000만 원은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13번 6월 13일 거래처 드림패션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여 당좌 예입하였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차변을 대변으로 보내고 500만 원을 단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 드림패션. 자, 차변으로 뭐가 들어왔냐? 당좌 예입하였다. 뭡니까?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을 당좌 예입하였다라는 용어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 쓰면 되겠죠. 14번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당좌 예금하다. 또한 당좌 차월 계약에 의한 당좌 차월 한도액은 150만 원이다. 매우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 당좌 차월 한도액 이게 얼마다 이런 건 우리 메모로 그냥 적을 사항이고 차변 대변에는 전혀 영향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대신 차변에 뭐 이걸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시킨 거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하면 끝. 됐습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하면 끝이고 이런 한도액 같은 건 자, 약간 교란시키기 위한 정보다라는 거죠. 우리 분계한 입장에서는. 됐죠? 그러면 14번 완료. 15번 거래처 호반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봅시다. 우리 상품을 외상으로 샀나 봐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우리 기록 옛날에 했나 봐. 그래서 주어야 할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지금 대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5일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으로 보내야 되겠지. 외상 매입금
어디에 대한 거래처 관리했겠지. 남에게 줄 돈이니까 어디 호반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줄여주고 대신 대변에 뭐 당좌 수표 발행했다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됐죠? 키워드는 당좌 수표 발행이 키워드였습니다. 됐죠? 자, 16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키워드 뭐다? 당좌 수표 발행했대. 그럼 뭐 당좌 예금을 보낸다는 거지. 그러면 대변에 자 6월 16일 당좌 예금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뭔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자산으로 처리하래. 자, 소모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7절에서 우리 배울 겁니다. 제7절 기말 수정 분계에서 배울 건데 지금 등장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드릴게요. 지금 이해 잘 안 간다. 괜찮습니다. 제7절에서 할 겁니다. 소모품 뭐 있습니까? 예를 듭시다. 우리 탕비실에서 쓸 커피 믹스 그런 걸 샀대요. 샀는데 이걸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20만 원 기록하면 돼요. 근데 제 7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이 두 가지 있대. 첫 번째 방법 얘들은 뭐 자산으로 처리한대. 소모품에 대해서는 소모품이라는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고요. 소모품비라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자산에 해당하는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대. 자, 금액 얼마? 2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답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원래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소모품에 쓸 커피 믹서 같은 건 자, 얼마만큼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만 원치 샀답니다. 100통을 한 통에 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치 소모품을 샀대. 그때 방법이 소모품비라고 해 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자산으로 처리하듯 두 가지 방법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서 어쨌든 처리하면 된다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100통 사가지고 한 70통 정도는 다 먹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맛있게 다 먹었는데 한 30통 정도가 남았대요. 12월 31일에. 그럼 어떻게?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에 대해서는 자, 과대 계상되어 있는 비용을 좀 줄이거나 또는 부족하게 기록되어 있는 비용을 나중에 추가로 인식하거나 그런 정리분계를 12월 31일에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소모품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다. 자, 17번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말 현재 보통예금 잔액 마이너스 280만 원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우리 본문할 때 배웠었죠. 당좌 차월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6월 17일 자,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보통예금이라는 게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이너스 돼 있는 마이너스 금액인 이상한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자는 거죠. 보통예금을 일단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차변에 28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고요. 그리고 대변에 그 부분만큼 단기 차입금이라고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28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왜 장기, 단기 언급도 안 돼 있는데 왜 단기 차입금이냐고요? 자, 저렇게 제시가 되는 게 보통이고 혹시라도 제시가 단기인지 장기인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자, 보통예금 자체가 만기가 없는 것이고 만기가 없는 당좌 자산이고 자, 마이너스 통장에 의해서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라 하면 만기가 상식적으로 다음 달 혹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인 게 일반적이란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보통예금과 관련한 마이너스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만일 단기인지 장기인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게 답이다. 그러면
단기로 하는 게 원칙이나 장기로 했다 하더라도 감점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약간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자, 미소 가방에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나왔다. 뭐다? 우리 주된 영업 활동으로 어음 받았다. 뭘로? 받을 어음으로 해라. 그게 키포인트였네요. 자, 상품 매출 200만 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멀리 시켜라. 50만 원은 현금으로 자산의 증가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또 다른 자산의 증가 뭐 받을 어음이라고. 받을 어음은 나중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래처 당연히 관리해야지. 채권이지. 미소 가방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죠. 150만 원. 됐죠? 자, 이렇게 기록하면 완료. 자, 19번. 진화 상사에 문구류 10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뭐 같은 회사가 발행한 진화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다. 매출 시 발생한 운임 5만 원은 당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형적인 매출 거래네 이게. 자, 이런 스타일로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표시 좀 해놓았으면 좋겠네요. 자, 매출이 발생했다. 6월 19일. 상품 매출 1000만 원.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 받을 어음. 누구? 진화 상사. 얼마요? 자, 대금은 1000만 원 전부 다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그죠? 근데 운임이 발생했대. 5만 원이. 그래서 현금이 나갔대. 자산이 나갔다. 그죠? 근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자산 처분할 때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할 때 두 가지로 나눈다.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별도의 판매 관리비 비용으로 나타내고, 우리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처분이익, 처분손실에 그냥 반영시켜버린다. 자, 이게 뭐다? 문구류라는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다. 우리 주된 영업이니까 수수료, 운임이 뭡니까?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운반비로. 운반비라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운반비로 별도로 표시해 준다고.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이런 거를 포함시켜 버리는 게 아니고 별도의 비용으로 표시한다. 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수동 가구에 판매용 책상 300만 원을 매출하고 200만 원은 수동 가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즉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잔액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대신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관리해야 되니까 수동 가구라고 표시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21번. 운동랜드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똑같다. 그죠? 동전 발행, 운동랜드에서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고, 즉 차변에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받을 어음 운동랜드, 나머지 2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운동랜드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대변에는 당연히 상품 매출 500만 원 기록하고. 자, 22번. 해피 상사에 상품 7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7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500만 원은 해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취하다. 약간 어렵네요. 자, 봅시다. 6월 22일 봅시다. 자, 상품 매출 700만 원 한 건 확실하다. 됐습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요? 700만 원.
차변에 들어오는 게 보통 현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이런 게 들어오는데 특이하게 뭐 500만 원은 과거에 해피 상사에 외상으로 사가지고 외상 매입금 부채로 기록해 놓은 게 대변에 있더래요. 그걸 없애준다는 거지, 차변으로.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기록한다는 거죠. 외상 매입금, 누구에 대한? 해피 상사래. 됐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래. 됐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뭘로? 약속어음을 받았대. 뭐? 받을 어음이라는 거죠.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인데 거래처는 어디? 해피 상사지 뭐. 해피 상사가 발행한, 동점이 발행한, 해피 상사가 발행한 받을 어음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142페이지 23번 봅시다. 부흥 신발에 상품 3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약속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또한 당점 부담 운반비 15,000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다. 자, 당점은 뭐라고? 당점. 나는 당사는 우리 회사는 뭐 우리 본인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운반비 15,000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매출 거래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매출에 관한 지금 분개해보고 있는데요. 요새는 매출에 관한 분개가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으시고,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구나 우리 나중에 계속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똑같은 로직입니다. 6월 23일. 자, 부흥 신발에 매출 인식해야 되겠죠? 상품 매출 인식하고 얼마? 350만 원. 됐죠? 그리고 대금은 50만 원은 받으럼 부흥 그리고 50만 원. 자, 그렇게 인식하고 잔액 얼마? 3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부흥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근데 15,000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대요. 현금 15,000원. 15,000원 기록하고 대신 이 부분은 뭐? 운반비라는 별도의 판매 관리비로 기록해 주자라는 거죠. 15,000원. 됐죠? 어렵지 않죠? 전형적인 사례로 이렇게 출제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24일, 6월 24일 산미상사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700만 원은 2015년 12월 31일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봅시다. 6월 24일.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걸 받았대. 대변으로 보내고요.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더 이상 이제 없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 산미라는 거래처 기록하면서 1,000만 원 보내고 대신 차변에 뭐 현금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될 텐데 약속어음으로 하나 받았대.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른 채권으로 체인지 됐다.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받을 어음 누구에 대한? 산미상사. 자, 얼마? 7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은 거래.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6월 25일 보라 상사의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박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했다. 뭐 키워드 배서양도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6월 25일. 자, 이건 특이하게 자, 우리가 보라 상사라는 거래처에 외상으로 사가지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나 봐. 이걸
차변으로 보내면서 외상 매입금 이걸 결제하는데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 어음을 줬다는 거죠. 자, 거래처도 중요하겠다. 그죠? 이건 뭐 외상 매입금 없애주는 거. 부채의 감소는 보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고 150만 원. 자, 대변으로 갈 건 받을 어음을 우리가 배서 양도해 가지고 없애주는데 이건 누구? 보라 상사가 아니고 누구? 대박 상사라는 데서 받았던 받을 어음이래요. 대박 상사. 그래서 15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실기편 입력할 때는 계정 과목도 중요하지만 거래처도 이 문제는 중요하겠다. 그죠? 감점 틀리면 감점 1점씩 이렇게 됐겠다라는 겁니다. 그죠?